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단원 1차시 개념 활동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또는 영상으로 공부한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러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원소.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원자를 표현하는 어떤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기본 성분, 그러면 우리가 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어떤 뭔가 형상화돼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원자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4원소설이라고 주장했고, 여기에다가 차가움, 더움, 따뜻함, 습하고 건조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존경해서 뒤따랐던 과학자들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후에 완성해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지만 주장이지만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실험을 반복하다가 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영역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실험 방법, 도구, 기구들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완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얘기했죠. 라부아지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실험을 하는데, 물을 매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물이 분해되어서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죠. 즉 주철관에다 집어넣었더니 주철관의 질량이 그러니까 산화돼서 늘어나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늘어나고,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와 수소인데, 수소는 이제 기체로 발생된다는 걸 밝혀내면서, 야,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기본 성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눠지니까, 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사였죠. 자, 그러면 그 아래쪽의 내용을 더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을 분해하는 거를 요즘에 이제 분해 실험으로 나왔는데, 전기 분해로 나왔어요. 전기 분해. 물을 분해한다는 거는 화학 변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뭔가 물질 A가 뭔가로 나누어지는 거야. B하고 C로 나누어지는 이런 분해라고 합니다. 분리라는 말보다는 분해라는 말로 씁니다. 화학 변화를 거쳐서 생성된 두 개의 물질이 있다면, 자, 그럼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분해할 때 가하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열을 가하면 열분해라고 하겠죠.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분자식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H2O라는 걸 알게 돼요. 수소, 산소 이렇게 나중에 또 알게 되고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를 분해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더라. 얘가 물입니다. 지금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수소는 H2, 산소는 O2 쓰는데 나중에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 둘을 넣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수소라고 분해된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실험 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성분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의 발전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 과학자 한 분이 뭔가를 주장하는 이론을 내면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후배 과학자들이 생겨나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냅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이건 라부아지에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원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돼. 그런 물질, 그걸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돼. 쪼개지면 안 돼. 이거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죠. 기본 성분은 원소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8가지 종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소들이 모여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 이 118가지는 이 교과서가 집필된 2015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서 기준에 문항을 풀어봐야 되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비누, 나트륨, 탄소, 수소, 산소, 휴대폰은 금이다. 비누는 나트륨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휴대폰은 이런 것들로 구성됐다. 구성품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해해 보면.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가보면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자,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데 부피 자체가 수소가 2배 발생이 되면 산소는 1배 정도 부피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걸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서 2차 시 관한 내용인데 불꽃 반응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책에. 그래서 불꽃 반응 내용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거를 산소를 결합해서 태우는 겁니다. 연소 반응입니다. 그걸 불꽃 반응이라고 그래요.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에 불을 붙였을 때 금속 원소에 따라서 독특한 색이 나타나. 독특한 색, 물질의 특성입니다. 불꽃이 나타내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그래. 불꽃 반응. 자, 그러면 불꽃색으로 그 물질 속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느냐. 아마 이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설명했겠지만 혹시 여러분 라면을 끓여봤어? 부모님 어디 멀리 갔을 때 내가 요리한 적 있잖아. 라면을 끓일 때. 그래서 라면을 끓이다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물에다가 그 스프를 먼저 넣고 가열을 하면 끓어 넘쳐요. 사실은 끓어 넘치면 이 불꽃이 예를 들어서 가스불에 끓였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통 인덕션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은 관찰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가스불이 끓어 넘치면서 스프 속에 들어있던 어떤 물질을 태웁니다. 태우면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그 물질 속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다.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짭짤한 맛, 스프에 짭짤한 맛을 내는 게 나트륨이거든. 그래서 끓어 넘치면 나트륨이 그 속에 있는데 불꽃이 닿아서 나트륨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노란색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는 빨간색을 기본 성질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성질입니다. 불꽃색이. 스트론튬도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자, 칼슘은 주황색인데 교과서에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에 플래시 영상으로 직접 우리가 실험한 영상이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요 내용으로 기억하시고 오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노란색, 나노, 리튬은 빨간색, 잊어버리지 마세요. 빨간색 스트론튬,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실험 통해서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 중에 눈으로 보고 그걸 보는 것을 내가 스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고 오래 더 기억하려면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죠. 암기로 가야 돼. 장기 기억으로.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원소들은 독특한 그 원소들만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분광하는 거예요. 빛에. 자, 원소에 따라서 나타내는 선의 위치. 자,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깊은 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합시다. 근데 리튬이라는 원소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빛을 쪼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리튬이 에너지를 지가 흡수해요.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흡수한 이 리튬이 나중에 내보내는 빛들은 지가 흡수한 것들만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나타낸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선 스펙트럼은 이게 이 리튬이 고유한 리튬이 내보내는 빛이 누가 보는 거니까 보는 거를 찍은 거잖아.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방출 스펙트럼 중에서 선 스펙트럼이구나. 방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소에 따라서 독특하게 이 선이 나타나는 위치나 색깔이나 굵기나 수 등이 달라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스펙트럼 이 UM을 붙이면 어떤 복수형인가? 단수형이라면 이 A 붙이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스펙트럼은 단수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하나 스펙트럼, 리튬 스펙트럼, 스트론튬 스펙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원소가 여러 개가 스펙트라라고 보통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원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뭐가 돼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불꽃색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리튬이나 스트론튬 같은 건 둘 다 붉은색처럼 비슷한 경우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리튬과 스트론튬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거든, 불꽃색이. 그러니까 불꽃색이 비슷하니까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몰라. 그런데 걔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요놈 다르죠.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떠한 기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여기다 금속이든 뭐든 이렇게 집어넣어서 리튬을 집어넣었다. 그럼 뭐 에너지를 쪼여준다. 고온의 에너지를 쪼여주면은 얘가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럼 내보내면 이 내보낸 걸 갖다가 이제 스펙트럼으로 하면은 얘가 흡수한 에너지 부분만 없어. 그러니까 까맣게 나타나. 나머지는 칼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이 까맣게 나타나니까 흑색으로 한번 내가 그려줄게요. 여기가 원래 흑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칼라로 나타납니다. 칼라적으로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막 칼라로 나타나. 이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의 여기 부분과 나중에 이너성만 내 가지고 빛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근데 얘하고 얘를 딱 결합하면 정확하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원소의 어떤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일단락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 다 끝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시에서 물질의 특성에 대한 구성에 관한 얘기를, 물질의 구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학습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